자, 바로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썰은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와인 마시는 토끼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이분이 사연하고 오늘 질문을 같이 보내줬는데, 사연을 보내주신 와인 마시는 토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붕어 형님 사연을 많이 봤지만 사연을 보내는 것은 처음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저는 재테크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본 경험에 따르면 주식이나 코인은 너무 도박적인 요소가 강해요. 실패 위험이 커서 안 하고 싶어요.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부동산은 제가 아는 지인이 부동산 투자만 30년간 한 베테랑이신데 건물주 하시다가 안 좋게 끝나서 지금 파산하셨습니다. 그냥 적금이랑 연금보험 들여놓고 소비를 줄이는 정도로만 하고 싶거든요. 부모님께서 비상금을 강조하셔서 직업을 갖게 되면 50만원 정도는 비상금으로 적금하고 20만원 정도는 여자친구랑 결혼하면 반찬값하게 먹을 돈, 반찬값하게 모을 돈 정도 적금하고 결혼하고 나면 연금보험 드리고 담배, 술, 불필요한 간식을 끊어서 지출을 줄이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재무관리하면 재테크는 할 필요 없을까요? 제가 일찍 자야 해서 사연 방송에 못 올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자, 지금 오셨죠? 잘 들었습니다. 사연자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재테크를 할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사연자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사연자분. 자, 지금 사연자분 와인 마신 토끼리 집 대답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사연자분 지금 본인이 하는 게 재테크입니다. 재테크고 그게 바로 재테크의 정석입니다. 네. 이게 정석입니다. 본인이 하는 게 재테크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본인이 재테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재테크를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돈 안 모으고 뭐 카푸어하고 쓰고 싶은 거 쓰고 그냥 오늘을 위해 살면 그게 재테크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님은 보시면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그 위험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를 안 하겠다는 거지 그냥 돈을 모으고 계신 거잖아. 소비를 절제하면서. 그게 재테크입니다. 뭐 재테크가 뭐 무조건 뭐 큰 돈을 굴리고 뭐 어디 투자해가지고 뭐 시세 차익이 많이 없고 꼭 사람들이 꼭 그런 것만 재테크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그것도 재테크가 맞고 와인 마시는 토끼님이 이렇게 월급 받아가면서 돈을 아껴가면서 나중을 도모하면서 안전하게 사는 것도 알고리즘으로 붕어 형님 썰 아유 접한 지 감사합니다. 1년 돼가네요. 그동안 이런저런 썰 들으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잘 챙기십시오. 화이팅! 그러니까 재테크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합성어예요. 재테크란 단어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재테크가 돈재자입니다. 돈재자. 돈재자고 테크는 테크놀로지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기술을 총망라한 게 재테크라는 겁니다. 그 재테크에 님이 말씀하신 적금 넣고 돈 모으는 거, 월급 가지고 돈 불리는 거, 그게 재테크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테크 서적에서 그게 정석이에요. 네. 어떤 재테크라도 있잖아요. 종잣돈 없으면 안 됩니다.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종잣돈이라는 게 누구나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지 않나요? 뭐 집을 살려고 하면 뭘 대출을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은행에서 그렇게 대출해 줍니까? 어느 정도 내 목돈이 있어야 되잖아. 목돈이 있는 상태에서 뭐 은행에 대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네. 저도 재테크 책을 많이 보긴 했습니다만 재테크 책에서 하나같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자기 소비 자체를 통제해라. 자기가 월급을 얼마 받는지 알고 그 월급에서 얼마 정도 모을 수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 근데 와인 마신 토끼님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월급을 받는데 여기에서 고정적으로 나간 지출이 어느 정도 되고
이 중에서 나는 얼마를 모으고 얼마는 돈을 얼마는 뭐 용돈이라든지 내가 필요한데 필요한데 쓰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와인 마신 토끼 님이 재테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와인 마신 토끼님이 왜 본인이 재테크를 하는 게 맞는데 재테크를 안 한다고 생각하냐 하면 자꾸 사람들이 예적금 무시하고 사람 무시하고 예, 주식, 비트코인, 어?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만 재테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생각하시는 재테크는 이거잖아.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사람들 얘기하는 건 재테크는 이거예요. 근데 그 잘못된 거야.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그냥 다 재테크고 그리고 이거 해가지고 자빠진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있잖아요. 차라리 본인한테 맞는 재테크를 가면 돼. 꼭 남들 시켜서 있잖아요. 웃긴 게 있잖아요. 꼭 돈도 얼마 못 받, 돈도 제대로 뭐 맛도 못 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자꾸 답을 내주는데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 주식과 비트코인 부동산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왜 무섭냐 하면 여기서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자빠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 부동산도 막상 우리 유튜브 같은 데는 부동산 뭐 이렇게 뭐 투기해가지고 아니면 뭐 선점해가지고 뭐 돈 많이 벌었다 그런 얘기 나와요. 망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꼭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 잘 된 건 얘기하고 잘 된 거는 어떻게든 부풀려가지고 얘기하고 안 된 거는 절대 안 올려. 유튜브 봐봐. 유튜브 가보면 부동산으로 뭐 투자 잘해가지고 분양 잘 받아가지고 뭐 돈 많이 벌었다. 뭐 이런 얘기만 나오지. 그걸 잘못해가지고 말아먹었다. 빚 갚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안 하죠. 주식 비트코인도 뭐 이걸 해가지고 뭐 돈 많이 벌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었어 이런 것만 나오고 이걸 가지고 괜히 했다가 모아놓은 돈 다 까먹고 빚까지 지고 집도 팔아버리고 이혼도 나오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안 하죠.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야 이게. 잘 된 건 얘기하고 잘 안 된 건 얘기 안 해. 근데 웃긴 게 잘 안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단지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나 말아먹었습니다 얘기는 안 할 뿐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꼭 보면 잘 된 사람들 몇 명 그 사람들만 가지고 모두를 판단한단 말이야. 자영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 자영업도 잘 된 사람보다 망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잖아요. 앞으로 더 많아지겠지. 메로나 시대니까. 특히 건물주들은 망하면 그 망하는 스케일이 장난 아니죠. 왜 장난 아니냐? 여러분 건물주들이야말로 은행의 빚쟁이 오브 빚쟁이입니다. 와인 마신 토끼님도 아시겠지만, 예. 와인 마신 토끼님도 아시겠지만 건물주가 진짜 빚쟁이 끝판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순수하게 자기가 가진 현금만 가지고 건물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 왜 연예인들 막 건물 샀다고 하잖아요.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100억짜리 건물 사잖아. 그럼 100억을 현금으로 산 게 아니라요. 한 15억이나 20억은 자기 돈이 맞아. 자기 돈이 맞는데 한 은행에서 60억, 70억 정도 대출해 준단 말이에요. 어, 은행에서 그만큼 대출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 연예인 있잖아요. 여러분 건물 샀다 하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은행 직원들이나 자산관리사나 아니면 부동산 투기 전문가 이런 사람들 있죠. 뭐 브로커나 이런 사람들 대다수 명이 움직일 거야 아마. 그 그냥 여러분들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냥 연예 뉴스 같은 거 보면 연예인들이 뭐 건물 사가지고 한 30억 이제 이세 얻어가지고 팔았다. 그러면 연예 30억 연예인 다 꿀 것 같습니까? 아니야. 떼줄 사람도 굉장히 많을걸? 혼자서 절대 그렇게 못해 연예인들이. 절대 그렇게 못해요. 어? 누가 그렇게 해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옆에서 봐주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것도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이제 브로커들 있잖아요.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알짜 정보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문제야. 무조건 잘 된 것만 얘기하고 무조건 성공한 사람 얘기하고 무조건 뭐 많이 번 사람 얘기하잖아. 그럼 잘못된 사람들 많다고. 건물주은 특히 위험한 게 그런 거잖아. 아까 얘기했지만
건물주분들이 보통 자신의 자본과 퇴직금 그리고 뭐 가족들 돈까지 다 해가지고 거기다 은행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여러분 건물주 보통 대출이 진짜 10억 받으면 양반이야. 뭐 15억씩 받는 분도 있습니다. 광역시에 빌딩 올리면 여러분 20억 넘어. 뭐 서울만 비싼 게 아니라 대구 같은 데도 여기 있잖아요. 뭐 빌딩 하나 지으면 20억 넘습니다, 여러분. 투자 자금만. 그냥 넘어가. 근데 그걸 자기가 현금으로 가지고 지었겠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 뭐 한 5억 정도는 자기 돈을 했겠지. 근데 나머지 돈은 뭐 작은 융통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은행에서 다 빌렸겠죠. 근데 문제는 건물 지어놔도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거나 뭐 거기 사고 같은 거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같은 거 나오면 어떻게 돼요? 물론 건물주도 있잖아요. 잘 된 사람은 잘 돼. 근데 모든 건물주가 잘 된다는 건 아닌 거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건물 지어놨는데 상가 입주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하고 뭐 아니면 원룸이나 오피스텔 지어놨는데 그 동네에 뭐 상권 발달 안 돼가지고 이용도시야. 아무도 안 들어와. 근데 매달 은행에 갖다 대야 되는 돈은 여러 은행에 있잖아요. 건물주부터 은행에 그 이자랑 돈 얼마나 많이 갖다 줄 거야? 1,000만 원 돈 갖다 줄 걸요 아마 한 달에.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술만 쉬어도 1,000만 원 나갈 걸. 진짜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10억, 15억 대출 받았으면 이자가 얼마일까? 1%를 하더라도 1,000만 원이에요. 1%를 하더라도. 더 되겠지, 여러분. 그게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월세 내고, 임대료 내고, 다 해줘야, 그 다 받아도 또 자기 돈 아니야. 자기 돈 아니다니까. 그 은행에 다가 또 대출 받았어요. 다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 건물 지어서 한 5년이나 10년 동안 계속 아무 사건, 사고 없이 뭐, 화재라든지 뭐, 빌딩, 뭐, 붕괴라든지 어떤 그런 안 좋은 사건은 사고 없이 무사하게 넘어가야 내게 되고, 뭐 잘 되는 거죠. 왜냐면 건물이라는 게 또, 어, 변수가 많잖아요, 여러분. 뭐 부실공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화재 같은 것도 좀 위험하고, 네. 특히 화재 같은 거 나버리면 건물주를 쫄딱 망하죠, 그냥. 예전에 그 제천의 그 찜질방 사건처럼. 아무튼, 얘기가 길어졌는데, 보통 이런 거 투기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돈이 없어, 근데. 웃긴 게,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 있잖아. 많이 마신 도끼님 같은 뭐라 하냐면 에라이 한심한 여사가 누가 요즘에 은행에 돈을 묶어놓냐? 네가 그러니까 이만 이 꼴을 사는 거야. 혹시 이런 얘기 안 들어봤습니까? 많이 마신 도끼님? 트릴로지님도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야, 이 트릴로지 바보 같은 놈아. 네가 이러니까 얘 현실 안 바뀌는 거야. 누가 요즘에 은행 적금 예금 넣어? 아, 취업준비생이라고요? 트릴로지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저는 이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방송에서 많이 듣고. 꼭 보면 내가 돈도 없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한다니까? 모아놓은 것도 없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 진짜.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다고. 어? 그럼 자기는 잘 됐냐고. 그런 얘기하면 본인 자신은 잘 됐냐고. 나란 말이지. 나라면 그 은행에 돈 안 묶어놓고 그 돈 빼가지고 어디, 목지원대 한번 알아보겠다. 아니면 뭐, 요즘에 좀 떡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묶어놓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재테크책 많이 읽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재테크책을 읽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재테크책 보면 기승전 부동산, 기승전 주식이에요. 요즘 재테크책은 구할이 그런 책이야. 구할이. 차라리 있잖아요. 그냥 짠돌이나, 그, 뭐야. 차라리 있잖아요. 짠돌이나 절약 같은 책을 읽는 게 낫습니다. 예. 와인 마신 도기님한테 혹시나 재테크 책을 읽어보라고 하면 다 읽지 마시고 그 왜 짠돌이 카페 같은 데 만든 책이 있어요. 예, 그런 책들. 차라리 그런 책을 읽는 게 낫습니다. 예. 대부분의 내가 재테크 책을 안 믿기 시작한 게 뭐냐 하면 재테크 책 처음에는 뭐 돈을 모아라 이렇게 나오다가 30페이지 넘어가면 다 주식과 부동산 다 이기밖에 안 나와요. 9할이 그래 거의 9할.
10건 잡으면 9건이 그래요. 그래서 읽다 보면 에이 이것도 투기 주장하는 책이네 그냥 덮어버려 그냥 반납하고 무슨 내용 그려지지 안단 말이야. 몇 판 재테크 책만 30건 읽었을 거야. 읽었는데 거의 흘러간 패턴이 비슷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뭐 부자가 저는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부자가 되면 좋죠. 근데 예적금 하시는 분도 알잖아요. 예적금 하면 부자가 안 된다는 거 알잖아. 대신에 예적금 하면 적어도 내가 이것 때문에 굶어 죽는다거나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빈곤하게 살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겉만 멀쩡하지 굉장히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겉으로 그냥 아파트 살고 있다 빌려 살고 있다고 해서 멀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 보면 맨날 돈 때문에 싸우고 월세 스터지 밀려있고 그런 집들 허다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트릴로즈님이나 뭐 저나 아니면 다른 분들 같은 경우 예적금 하시는 분 적어도 월세를 못 낸다거나 콩가루를 못 낸다거나 아니 집에 필요한 뭐 물건을 못 산다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 지금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뭐 현금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현금의 가치가 없는데 물건 어떻게 삽니까? 뭘로 사요 그러면? 밥은 어떻게 먹어?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보면 좀 이런 얘기하면 제가 좀 별로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래요 이게. 뭔가 자꾸 이제 이상한 쪽으로 좀 몰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남들이 뭐라 하든 쭉 밀고 나가면 됩니다. 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난 예금이 좋다. 나는 뭐 부동산이 주식이 비트코인이니 그딴 거 신경 안 씁니다. 이대로 밀고 나가세요. 이대로. 예. 이대로 쭉 밀고 나가. 예, 그러면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재테크의 방식이에요. 가장 정석이 어떻게 보면. 예, 이게 정석입니다. 정석인데 요즘에 자꾸 비트코인 주식이니 막 이런 쪽만 사람 쏠려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뒷전으로 밀린 것 뿐이지 예나 지금이나 정석인 건 변함이 없어요. 또 이거 영상 올라가면 뭐 현금의 가치가 떨어졌다네 지금 비트코인 주식 시대네 뭐 이런 얘기 댓글 다는 사람 있을 거예요. 바로 지울 겁니다. 바로 지워버릴 거야. 달기만 해봐. 분명히 내 장담은 이 영상 올라가면 분명히 그 댓글 달린다. 하도 많이 봐서 이제 이골이 날 지경이야. 꼭 보면 이제 부모 형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제 현금의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예. 누가 촌스럽게 요즘에 예적금 합니까? 어, 요즘에는 주식과 비트코인의 시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댓글 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아무튼 토끼님 잘하고 계시니까 그 좋은 마인드예요. 좋은 마인드. 좋은 마인드니까 그 마인드 계속 유지하시기 바랄게요. 예, 시간이 변한다 하더라도 쭉 유지하시기 바랄게요. 굉장히 건전한 사고방식이에요. 와인마신 토끼님. 네. 네. 굉장히 건전한 방식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적어도 뭐 부자가 되지 못하겠습니다만 망하진 않습니다. 네, 망하진 않아요. 나는 지금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망하면 안 돼. 망하면 못 일어나. 성공하는 것도 어렵지만 실패하면 딛고 일어나는 건 더 어려워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조건 성공 부자 외치는데 그거 하다 잘못되면 진짜 못 일어납니다. 와인 마신 토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까 그때 말씀하신 그 건물주분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특히 건물주분들은 빚이 그냥 약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웬만한 그냥 아파트 한 채 이상의 빚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뭐냐 그 빚이 혼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한테 같이 가게 돼요. 이게 문제가 그런 거야. 이런 거 하다가 잘못되잖아요. 꼭 이런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거 하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 혼자 죽으면 되잖아. 자기 혼자 감당하면 되는데 자기 혼자 감당 못하니까 자꾸 가족들이나 뭐 와이프나 주변 사람들 들먹거려서 그 사람들 같이 힘들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싫어하는 겁니다.
아, 접근금리 누구한테 피해 줍니까? 피해 안 주잖아. 근데 이거는 피해를 준다니까. 잘 안 되고 하면 자꾸만 여기저기 돈 빌리고 돈 안 갚고 아니 보증 서고 이거 못 갚아가지고 집 팔리고 아파트 내놓고 없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빠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요즘 시대에서는 자빠지지 않는 게. 뒤로 안 꼬꾸라지고 사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겁니다. 예. 트릴로지님이나 와인마신 토끼님이나 예, 자부심 가지시고 그리고 지금 마음 절대로 변치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두 분 화이팅입니다. 예. 자, 화이팅!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